자, 그 사이퍼에 대해서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렇게 뭐 강의가 됐던 아니면 내가 겪었던 일들을 사이퍼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고 하니까 그 사이퍼 책을 다시 한번 읽게 됐어요. 그것도 두 번이나 글자 하나하나 안 빠뜨리고 그동안 선생님이 썼던 그 사이퍼에 대한 얘기들을 정독을 하게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까지 내가 그냥 마구잡이로 사이퍼를 했던 것이 하나하나 이론적으로 그 다음에 논리적으로 이렇게 체계가 잡히면서 좀 더 내가 굉장히 명쾌하게 됐어요. 사이퍼에 대해서 어떻게 하고 어떤 게 필요하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명쾌하게 된 걸 제가 느꼈어요. 그래서 앞으로 여러 수자님들도 이런 사이퍼가 됐던 아니면 센터에 와서 자기가 느껴서 변화된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앞으로 나와서 계속해서 발표를 하게 되면은 훨씬 더 좋다는 것을 굉장히 깊이 느꼈어요. 사이퍼를 선생님이 뭐 용어는 사실은 새로 만든 거예요. 사이퍼라는 걸 책이 나오면서 대중들에게 널리 알리기 위해서 사이퍼라는 용어를 만들고 그걸 시작했는데 이 사이퍼는 센터 초창기 때부터 사실은 선생님이 집중적으로 우리들한테 가르쳤어요. 그때 뭐 계셨던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승리에서 우리의 센터가 이루어지게 하소서 이런 거를 갖다 강의 끝나고도 하고 그 다음에 뭐 소, 공, 자 해서 자기가 그리는 그림을 명확하게 그리고 소할 때 그 다음에 공일 때 빈 상태로 비우고 자 할 때 그게 현실로 이루어져서 기뻐하는 모습 이런 걸 가르쳤고 그 다음에 나르는 새가 땅에서 신다는 책을 보면은 그게 벌써 한 20년 전쯤에 나온 책인가 20년 전쯤에 강의했던 책들인데 거기 보면은 이런 사이퍼라는 용어는 안 나오지만은 초상현상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사이퍼죠. 일종의 초상현상이 벌어지는 세 가지 원리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첫 번째가 자의식이 활동하고 무의식이 방해하지 않을 때 이게 어떤 때냐면은 자기도 모르게 지난번에 무영이가 카톡에 올렸는데 자기도 모르게 오늘은 공짜 했을 때 주차장 문이 탁 열리면서 이렇게 벌어지는 거 이런 게 자의식이 활동하고 무의식이 방해하지 않을 때의 경우예요. 나 같은 경우는 그때 85년도 졸업하고 6월 달 때니까 한 89년도쯤인데 그때 이제 군대 갔다 오고 나서 신문을 보는데 매일같이 뉴스가 뭐냐면 하루에 500만 원씩 뭐 아니면 뭐 1000만 원씩 아파트 가격이 오른다는 매일같이 뉴스가 그걸 아파트 가격이 오른다는 기사로 도배될 텐데 그 신문을 따가 나도 모르게 그러면 나도 강남에 아파트 하나 가져야지 이게 툭 나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러고 나서 얼마 있다가 우리 엄마가 시골에 있는 건물을 하나 팔아가지고 어쨌든 강남에 아파트를 하나 샀어요. 이런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중학교 입학했을 때 나도 모르게 그게 툭 튀어나온 거예요. 대학교를 가야 되는데 서울대를 갈까 연대를 갈까 고대를 갈까 이게 그냥 뜬금없이 그냥 머릿속에 툭 튀어오르더니 뭐라고 내가 생각하냐면은 이왕이면 글자가 이쁘니까 연대를 가야겠다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거는 나중에 안 거예요. 내가 사이퍼를 배우고 나서 곰곰이 옛날 일을 다 돌이켜보니까 그때 내가 이거를 정한 거예요.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툭 튀어나와서 정한 거. 그러니까 무의식이 방해하지 않을 때 나 자의식이 툭 튀어나오는 거. 이런 거가 첫 번째 경우고 두 번째 이제 무의식이 작용하고 자의식이 방해하지 않을 때 이거는 이제 우리가 하품을 한다 그러면은 하품을 할 때 다른 사람들도 같이 하품을 한다든가 이런 우리 서로 간에 그러니까 우주하고 나하고 아니면 사람과 사람 사이에 무의식들이 다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이 끊어진 섬이 아니기 때문에 다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자기가 작용을 부리면은 옆에 사람들도 주변을 받아서 그런 행동을 같이 하게 돼요. 근데 호랑이도 뭐 제 말하면 온다든가 이런 것도 비슷한 경우죠. 그 다음에 말이 씨가 된다라고 우리가 이제 흔히 얘기하는데 말이 씨가 된다라는 부분도 자기도 모르게 말이 툭툭 튀어나온 거죠. 그러니까 자기 무의식이 방해를 하지 않고 자의식이 툭툭 튀어나왔을 때 그랬을 때 초상현상이 벌어져요. 그 다음에 이게 사이퍼에서 가장 중요한 점이에요. 사이퍼는 물론 이런 것들은 사이퍼라고 그러니까 넓은 의미에서 보자면은 사이퍼인데 이 세 가지가 그러나 선생님께서 우리한테 가르치고 하고 싶었던
진짜 사이 파워는 세 번째, 자의식과 무의식을 통합해서 사용하는 방법. 요게 가장 우리가 좁은 범위에서 사이 파워고, 요걸 선생님께서 집중적으로 가르치겠다고 그렇게도 이제 나른 새가 땅에서 신다는 책을 보면 그게 나와요. 그래서 선생님께서 가장 진지하게 가르치는 부분이 자의식과 무의식을 통합해서 사용하는 방법이에요. 이거를 이제 그 자유자재로 활용하게 되면은 이게 쉽게 말하면은 성현들이 어떤 부분이냐면은 성현들은 자기 자의식이 그린 그림을 뭐 제로지대가 표현하는 뭐 제로지대가 됐든 뭐 생명력이 됐든 아니면 선생님이 표현하는 영혼이 됐든 여기다가 바로 심어 넣을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성현하고 우리하고 좀 차이점이에요. 이거는 제대로 사용하려면은 쿤달리니가 열려야 된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책에서 그런 내용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성현들이 사용하는 방법, 이제 그 싸이원의 길이죠. 진정한 싸이원의 길은 뭐냐면 자기 자의식이 생각한 거를 바로 영혼에다가 직접적으로 꽂아 넣어서 그것이 현실로 드러나는 것. 그래서 이런 뭐 선생님 뭐 사이퍼 하시는 거 보면은 뭐 갑작스럽게 뭐 비가 오든 비가 안 오는 거. 그러니까 저는 이거 뭐 실시간 사이파워라고 해야 되나? 아니면 뭐 순간 사이파워라고 해야 되나? 어쨌든 자기가 생각한 그 자의식의 생각을 영혼에다가 바로 집어넣어서 바로 현상적으로 일으키는 것. 이것이 이제 앞으로 사이원들이 제대로 가는 거고, 앞으로 선생님이 집중적으로 가르치고 싶어 하는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사이파워를 할 때 가장 안 되는 부분이 이제 이 자의식의 방해를 막는 거예요. 자의식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살아온 경험이죠. 살아왔던 경험과 경험들이 이제 쌓여서 그 경험들이 이제 우리가 하려고 하는 사이파워를 방해해요. 저는 이 얘기를 참 좋아해요. 장경동 목사라고 대전에 굉장히 큰 교회를 갖고 있는 분인데, 이 사람이 초창기에 이제 조그만 교회를 하다가 옆에 이제 빈 땅이 있는 거예요. 빈 땅이 한 10,000평 정도가 되는데, 10,000평인데 거기다 자기가 기도를 했대요. 하나님, 제가 저희 옆에 저 큰 10,000평 땅에다가 교회를 하나 세우겠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당장 하시는 말씀이 미친놈이라고. 그게 자의식의 방해죠. 내가 어떻게 지금 내 이 처지 어떻게 저런 걸 그런 것들, 그게 자의식의 방해인데, 그 자의식의 방해를 갖다가 우리가 막거나 아니면은 흘려보내거나 또 아니면은 누르거나 무시하는 거죠. 무시하거나 이렇게 해서 그 자의식의 방해를 막는 게 아마 우리 수자들한테 가장 큰 어떤 앞으로 해나가야 될 부분이, 그러니까 이 부분은 방해를 막거나 하는 부분은 수련을 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이 부분은 수련이 필요한 부분이고, 그래서 나머지 이제 선생님께서 말하는 우주의 원칙이라든가 우주의 이치 이런 것들은 이제 우주를 알아야만이 정확하게 사이파워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우주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하시는 거고, 어쨌든 이런 부분은 자의식의 방해를 막거나 아니면 누르거나 그런 거 상관없이 할 수 있는 부분은 어쨌든 그거는 우리가 계속해서 끊임없이 사이파워를 해 나가면서 그 부분은 우리가 수련을 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런 자의식의 방해를 막는 방법이 세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확고한 결의와 분명한 이미지. 이게 첫 번째예요. 그러니까 지난번에 맨땅나라 땅 찾았잖아요. 맨땅나라 땅을 찾았는데 그걸 제가 찾긴 했지만은 그거를 시킨 게 사실은 선생님이 1년 전에도 했어요. 우리는 맨땅나라 이런 땅이 필요하니까 한번 찾아봐라. 근데 그때 이제 뱃쌤이랑 저한테 이제 얘기를 했고, 그래서 그때는 어떤 생각이냐면, 선생님이 시키니까 그냥 해야지, 이렇게 생각했어요. 어쩔 수 없이 한다는 약간 그런 느낌도 있고, 선생님 시키니까 해야지, 이런 느낌을 했는데, 그때는 못 찾았어요. 그리고 또 제 마음 한구석에 어떤 게 있었냐면은, 뱃쌤도 있는데, 굳이 나까지 찾아가지고, 내가 못 찾으면 뱃쌤이라도 찾아주겠지. 이런 마음, 그런 마음으로 찾았어요. 그래가지고 어쨌든 그때는 못 찾았어요. 못 찾았는데, 그러고 나서 한 6개월쯤 지났을 때 선생님이 다시 나를 부르는 게 지하철로 불러서 얘기를 하는데, 이 선생님의 뭐라 할까, 사이파워가 됐든 뭐가 됐든 거의 내가 못 찾으면은 거의 약간 죽일 듯한 어떤 그런 느낌? 야, 나는 이거 죽었다 깨어나도 찾아야 된다. 이거는 내가 죽었다 깨어나도 내가 찾아야 되는구나 라는 걸 느꼈어요. 그래서 뭐냐면은 확고한 의지가 필요해요. 이건 나 죽었다 깨어나도 이건 내가 꼭 해야 된다. 그래서 이런 확고한 결심이 꼭 필요해요. 이게 영혼에 집어넣기 위한
확실한 방법이고, 자의식의 방해를 막는 첫 번째 방법이 확고한 결심이에요. 우리 용건이가 그 간질파가 나와가지고 병원에 가서 뭐 답도 없고 약 먹어야 된다고 그러는데, 이거는 약을 먹어서 될 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내가 뭘 뜯은 걸 생각했냐면은, 아, 이거는 내가 죽었다 깨어나도 나는 이건 내가 고친다 라고 생각해가지고 한 몇 개월간 온갖 자료를 다 뒤져가지고 그때 쑥덤을 떴어요. 쑥덤을 떠가지고 어쨌든 그 간질을 하든가 그런 걸 싹 없애버렸어요. 그러고 나서 멀쩡해졌는데, 어쨌든 그리고 나서 또 하나가 뭐냐면은 그 골든 나이프라는 그 옛날 태양 다음에 나온 잡지죠. 골든 나이프 이름을 정하는데, 골든 나이프 이름 정할 때도 어떤 걸 느꼈냐면, 아, 이거는 이 이름을 정할 사람은 나밖에 없다. 이거는 그때 우왕이 이제 편집장으로 했었으니까, 그래도 뭐 이거는 내가 꼭 이건 내가 정해야겠다 라고 생각해가지고 그 화두라고 생각하죠. 화두처럼 거의 한 달간 계속 끊임없이 그것만 생각했어요. 그래서 사전도, 영어 사전도 이따만 두꺼운 걸 갖다 놓고 단어 A부터 시작해서 한 장 한 장 넘어가면서 단어 찾고, 그래서 한 달 정도를 계속 끊임없이 그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어떤 이름이 좋을까, 어떤 이름이 좋을까. 그랬더니 학교 이제 4학년, 대학교 4학년 되니까 학교 가는 버스를 타고 이제 잠깐 졸업때 일어났는데, 마치 어떤 느낌이냐면은 나하고 바깥 세상, 바깥하고 사이에 아주 얇은 막이 하나 딱 있고, 그 사이 얇은 막에 어떤 바늘 같은 게 이렇게 구멍을 뻥 뚫는 게, 아주 작은 구멍이 땅 뚫린 느낌이 들면서 그 구멍 사이로 바깥에서 외 바깥에서 이쪽 안으로 골든 나이프라고 해서 글자가 휙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알았어요. 아, 이거는 무조건, 그러니까 뭐냐면은 이거는 뭐 선생님께서 뭐 답은 바깥에서 찾아온다, 외부에서 찾아온 답이 정답이다라고도 나중에 얘기하셨지만은, 느낌이 딱 어떤 느낌이냐면은, 아, 이거는 내가 정한 이름이 아니다. 왜냐하면 밖에서 찾아온 거니까. 밖에서 나한테 이렇게 씩 들어오는 답이에요. 그래서 그때 알았어요. 아, 이거는 무조건 이게 답이구나 해서 그때 이제, 아, 이거 골든 나이프로 정해진다는 걸 그게 바깥에서 들어오자마자 알았어요. 그래서 이제 선생님한테 골든 나이프가 어떻습니까 했더니 선생님도 오케이 하셨고, 그러니까 이런 그 다음에 육각나라 이름도 정할 때도, 아, 이거는 내가 꼭 해야 된다. 이렇게 내가 죽었다 깨어나도 꼭 이건 내가 정해야 된다고 생각해서 육각나라도 그 며칠간 계속 생각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그것만 생각해요. 어떤 단어, 그랬을 때 떠오른 단어가 육각나라하고 맨땅나라 두 개인데, 그 중에서 고민을 좀 많이 했어요. 어떤 게 좋을까? 육각나라 할까? 맨땅나라 할까? 하다가 선생님이 그때 육각시대 뭐 이름도 정하고 그래가지고 그 육각나라라고 이름을 정한 거죠. 어쨌든 확고한 결의가 꼭 필요해요. 이게 그 저걸 없애는 방법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그 분명한 이미지, 아주 명확한 이미지를 그리는 건데, 이 명확한 이미지를 그리는 게 좀 사실은 쉽지가 않아요. 어떤 게, 윤석열 대통령 당선할 때 제가 사이퍼도 그때 했는데 어떤 느낌이냐면은, 그때 제가 그린 이미지는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텔레비전 화면에 쭉 당선해가지고 이 빨간 뭐 이런 게 나오죠. 화면에, 방송에. 그 빨간 무궁화 같은 마크 이런 거. 그거 달고 있는 그 이미지, 그거는 굉장히 이미지가 아주 선명하게 딱 떠오르더라고요. 그 생각하자마자 아주 선명한 이미지가 딱 떠오르는데, 그 사이파워를 한 3주? 선생님이 사이파워 해야 된다고 얘기하자마자 그때부터 사이파워를 했는데, 그 이미지가 한 3주 동안 대통령 당선되기 그 발표한 날까지 3주 동안 계속 안 떠나는 거예요. 내 속에서, 나한테서. 안 떠나고 어떤 느낌까지 들었냐면은 그 이미지로 내 그 에너지가 빨려 들어가는 느낌? 그래서 약간 좀 피곤하게 됐어요. 계속해서 그쪽으로 에너지가 막 들어가는 느낌 들어가지고 그런 사이퍼가 있었고, 어쨌든 분명한 이미지를 그린다는 거. 그래서 그 분명한 이미지를 그리는 데는, 그러니까 여러 가지 방법이 있다고 생각해요. 자기가 정확하게 이미지가 분명하게 안 그려지면은 그 자기가 원하는 뭐 인터넷을 뒤지든지 이런 사진 파일 같은 게 있으니까 그런 사진 파일 같은 것도 보면서 그런 이미지를 갖다가 계속 그 외국 사이퍼 이런 하는 사람들 이런 거 읽어보면은 그런 그 이미지를 만드는 연습도 많이 하더라고요. 어떨 때는 이미지가 아주 선명하게 그려지지 않으니까 그런 걸 통해서 이미지를 그리는 걸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두 번째는 그 1만 번의 법칙이라고 그러죠. 자기가 정말 원하고 하는 걸 간절하게 소중하게 10,000번을 말하면은 이루어진다는 거. 이거는 끊임없이 자의식에다 계속 똑같은 생각하는 거예요. 물론 그 뭐 사업적으로 한다 그러면은 이런
아주 세밀하게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사업을 한다. 이번에 뭐 내가 어떤 뭐 그 육각나라 어떤 뭐 지사를 만든다 그러면은 그 지사를 만드는 데 필요한 뭐 침대가 됐든 뭐 체험방을 됐든 침대 그다음에 그 사람들이 왔을 때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런 기기들을 갖다 놓고 하면은 접지를 한 후와 전후를 비교할 수 있는 기계 아니면 뭐 이런 것까지 딱 끊임없이 생각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필요한 물건들은 뭐가 필요하고 내가 갖춰야 될 거는 어떤 거고 이런 것들 환경들을 갖다 계속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집이 있다 그러면은 이 집에 텔레비전 어떤 걸 갖다 놓고 소파는 어떤 걸 갖다 놓고 벽지는 어떤 걸 갖다 놓고 이런 세심한 부분은 끊임없이 생각하는 거죠. 그런 걸 계속해서 끊임없이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그 사이파워의 그 자의식의 방해를 없앨 수 있는 가장 쉽고 간단한 방법이죠. 어떻게 보면은 계속해서 끊임없이 생각하는 게 제일 간단한 방법이에요. 두 번째 이제 뭐 충격적인 그 영혼에다 충격을 집어넣는 방법인데 이거는 조금 의도적으로 만들기는 어렵다고 생각해요. 저 같은 경우에는 어떤 게 있었냐면은 그 옛날에 이제 월간 6월도 잡지사 할 때죠. 잡지사 하니까 이제 크게 뭐 돈도 많이 안 들어올 텐데 그날 억수같이 비가 내렸네. 오늘 같이 비가 억수같이 내렸는데 그 차를 타고 가다가 제가 이제 그때 조그만 그 프라이드 승용차를 갖다 타고 가다가 센터 근처까지 와가지고 차가 딱 서는 거예요. 길가닥에 기름이 다 떨어져가지고 비는 억수같이 오고 차는 기름이 없어가지고 차는 쏘고 하니까 나도 모르게 눈물이 쭈르륵 흐르는 거예요. 그때 어떤 게 왔냐면은 두 번 다시 나는 이렇게 살지 않겠다 라는 게 딱 그게 들어오는데 영혼에 각인시킨다고 그러잖아요. 각인 뼈에다가 글자를 새긴다는 뜻인데 정말 내 덩어리에다가 이 척추뼈 있죠. 척추뼈에 글자가 새겨지는 거예요. 난 두 번 다시 이렇게 살지 않겠다라는 게 그게 느껴져요. 이렇게 실질적으로 안 써졌는데 항상 이게 그래가지고 그 후로도 한 5, 6년간 제가 사업할 때죠. mp3하고 뭐 이런 거 할 때 그때까지도 이게 글자가 안 지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걸 그래서 각인이라고 하는구나. 뼈에다가 새긴다고 그래서 근데 이런 거는 뭐 에스테 로드도 그렇고 저 같은 경우도 이런 워낙 갑작스럽게 발생하는 부분이니까 이거는 뭐 그러니까 제일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은 꾸준히 그 다음에 분명한 이미지를 그리는 거 그 다음에 이거는 죽었다 깨나도 나는 해야겠다라는 결의를 갖다가 가지고 하는 거예요. 이게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그 다음에 이제 방해를 피하는 방법에 선생님이 이제 강의책을 보니까 그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나는 부자야라고 하면 지금 내가 부자도 아니고 잘 살지도 못하는데 이거는 자의식이 방해를 하는 거죠. 네가 뭐 그 정도 월급 받고 뭐 그 정도 사는데 무슨 부자야 라고 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미래형 시제를 써가지고 앞으로 나는 부자로 살 거야 라고 생각하면 그건 자의식이 미래가 돼버리니까 자의식이 방해를 안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우주는 뭐 앞으로 살 때야라든가 이런 거는 다 계산 안 하고 부자라는 단어만 받아들이니까 이미지, 부자라는 이미지, 풍요 이런 이미지는 받아들이니까 이게 세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사이파워의 자의식의 방해를 막는 방법이겠죠. 그 다음에 사이파워 이제 경험담이라고 써놨는데 중간중간 이제 뭐 해가지고 그러니까 저는 어릴 때부터 그거는 항상 갖고 있었어요. 뭐냐면은 내 무의식이 정말로 원하면, 간절히 원하면은 내 머리가 아무리 안 된다고 말하든 결국엔 된다라는 걸 아주 어릴 때부터 그거는 기본적으로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거는 뭐 전생의 영향이라고 생각해요. 전생에부터 그런 걸 많이 해왔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선생님한테 사이파워를 배웠다기보다 하게 된 게 그 센터 이제 초창기 입회하고 나서 얼마 안 있다가 선생님이 저한테 묻는 거예요. 야, 너는 소원이 뭐냐? 그래서 나는 사장하는 겁니다. 그래, 어떻게 하면 사장하는데 내가 좋아하는 거 하면 되죠? 그랬더니 그러면 너는 썩는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하면 사장합니까? 라고 그랬더니 사장처럼 생각하고 사장처럼 말하고 사장처럼 행동해라. 그러면 한 10년쯤 후에는 너가 사장을 하고 있을 거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러고 나서 이제 얼마 있다가 뉴월드 잡지가 창간됐는데 정말 저는 단 한순간도 뉴월드 한 8년, 9년, 10년 했나요? 단 한순간도 이거 기자로서 살아본 적이 없어요. 매일같이 뉴월드의 매출을 어떻게 하면 올릴 것인지 어떻게 하면 더 좋은 기사를 써서 뉴월드가 더 잘 팔리나게 할 건지 이것만 정말 그것만 계속해서 생각하고 그렇게 생각하고 행동했어요. 그래서 그러고 났더니 정말 10년 후에 사업이 나를 찾아왔어요. 내가 뭐 mp3 사업을 하고 싶어서 한 것도 아니고
그 MP3라는 사업이 나를 찾아온 거죠. PC통신에. 그 다음에 뭐 그 쇼핑몰 프로그램 만든 것도 바깥에서 나를 찾아왔어요. 그 지하에 장종범이가 있는데 그 골든칩 직원이죠. 그 친구가 일주일에 하루나 이틀 정도 나를 찾아와가지고 계속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장님, 쇼핑몰 프로그램 이런 걸 사업을 하셔야 돼요. 그 얘기를 계속해서 하는 거예요. 내가 뭐 프로그램 알아, 뭘 할 줄 아는 게 아무것도 없는데 계속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답이 외부에서 찾아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때 종범이가 하도 한 달 내내 나보고 그걸 하라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그럼 복귀도 한번 해볼까 생각해서 그렇게 해서 시작된 거고, 어쨌든 이렇게 정말 사장처럼 생각하고, 이게 완전한 사이퍼죠. 어떻게 보면 사장처럼 생각하고 사장처럼 말하고 사장처럼 행동해라. 그러면 한 10년 후쯤에 내가 사업을 할 거다 라고 해서, 저도 돈 한 푼 없이 이런 PC통신을 통해서 그때 이제 골든넷이었던 이 사업을 시작하게 된 가장 근본적인 게 이 선생님의 요 가르침 때문에 제가 어쨌든 뭐 사장을 하게 됐고 사업을 하게 됐어요. 근데 마지막에 선생님이 한마디 더 하셨어요. 뭐라고 얘기하셨냐면은, 깨닫기 전에는 사업하지 마라. 근데 이거는 내가 놓친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뭐 여러 가지 뭐 평지풍파를 좀 많이 겪게 됐지만은, 어쨌든 이렇게 끊임없이 자기한테 각인시키고 그거를 하게 되면은 그게 현실로 벌어진다라는 거. 이게 가장 인상에 남는, 여러 가지 제 사이퍼 많지만은 가장 그래도 내 기억에 남고 가장 인상적인 사이퍼였다면 이거라고 생각하고요. 맨땅 나라 얘기는 뭐 아까 했으니까 그만하고 접지공사 얘기 조금 할게요. 요것만 하고 끝내려겠습니다. 어제 덕주 선생님이랑 접지공사를 갔었어요. 근데 이제 저는 접지공사 가면 바깥에서 이제 주로 삽으로 땅을 파는 작업을 하다 보니까 이 날이 더우면은 이러면 도저히 이 땅 파는 작업을 못해요. 그래서 하기 전에 내가 접지공사 할 때는 구름이 잔뜩 낀 채로 바람이 선선하게 불어줬으면 좋겠다 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렇게 사이퍼를 하고 갔는데 마침 구름이 그 전날 비가 오고 그날 간 날은 비가 안 내렸어요. 안 내리고 구름만 잔뜩 끼고 바람만 선선하게 불어서 정말 접지공사 하기 참 좋은 날이었어요. 그래서 땅을 원래 3군데가 된 거예요. 원래 2군데만 하기로 했는데, 그래서 땅을 하나를 다 파고 접지공사를 다 끝냈어요. 그런데 어떤 걸 느끼냐면, 그렇게 이제 선선하게 구름이 쫙 끼겠다 보니까 걱정이 되는 거예요. 야, 이러다 비 오면 어떡하지? 그러니까 걱정이 되니까 한 개 좀 다 끝냈는데 그게 진짜 이제 비가 부슬부슬 내리는 거예요. 조금씩. 그래서 비가 부슬부슬 내려가지고 이걸 이제 손털기 해가지고 비야 그쳐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계속 비가 계속 내려요. 안 되겠다. 사이퍼 보고 이거 사이퍼로 해결할 문제가 아니다. 편의점 가가지고 우비 하나 사면 끝날 일이다. 그래가지고 제가 편의점 가가지고 우비를 하나 샀어. 싸구려 우비 샀어요. 샀는데 우비를 딱 입고 보니까 이게 또 미친 듯이 더운 거예요. 비닐이 바람이 안 통하니까 도저히 땅을 못 파게 하는 거예요. 안 된다 이거. 사이퍼 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다시 우비를 벗고 다시 벗은 다음에, 이번에 이제 사이퍼 책을 읽으면서 느꼈던 부분이, 제가 빠진 부분이 첫 번째가 감사 상태. 그 다음에 신성목이 선생님이 이걸 해서 이렇게 되는 거. 이게 눈을 감고 이렇게 했을 때 이 바탕화면에 집중을 하고 자기가 미소를 짓는 모습을 그리면서 그 바탕화면에 계속 집중하는 거예요. 이게 마음을 평화롭고 고요하게 하고, 이게 우주의 진공 상태라고 얘기하셨는데, 그거를 느끼면서 비가 그친다가 아니고 비가 안 오는 상태에서 내가 땅을 파는 그걸 그림을 그렸어요. 그랬더니 한 5분, 10분 후에 정말 비가 그쳤어요. 이런 천기를 움직이는 사이퍼를 하다 보면은 어떤 걸 느끼냐면은, 이게 내 사이퍼 때문인가? 아니면 그냥 우연히 이런 일이 벌어지는가? 이런 게 약간 좀 헷갈렸어요. 헷갈렸는데 어제 제가 그걸 하고 나서 확실하게 느낀 게, 이거는 내 사이퍼 때문이라고 느낀 게, 그래서 덕분에 이제 이게 근데 처음에 사람이 당황하게 돼요. 이게 시간은 정해져 있고 공사는 끝을 내야 되는데, 비는 오니까 이 공사 못하면 다시 또 오야 되니까 마음이 당황하고 급한 상태에서 이렇게 하니까 이게 제대로 안 됐던 것 같아요. 어쨌든 그렇게 신성목에다가 집중을 한 상태에서 하니까 정말 5분에 10분 후에 비가 다 그쳤어요. 그래서 그 비가 그친 시간이 한 2시간, 3시간 돼. 그래가지고 그 2시간, 3시간 동안 나머지 땅을 이제 2개를 더 파게 된 거죠. 파게 되고, 그래서 이제 접지 공사를 다 끝내고 덕주 아저씨하고 짐을 다 챙겨 차에 넣고 차에 타고 오기 시작하니 그때부터 다시 비가 내리기 시작하더라고요. 다시 오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실 올 때까지 다 계속 비가 내렸는데, 그때 제가 그거를 느꼈어요. 이게 그 신성목의 중요함. 그러니까 그러니까 선생님 이제 사이퍼 체인 신성목이라 하고, 뭐 제3의 눈이라고 할 수 있는데, 어쨌든 눈을 감고 이렇게 흔들었을 때, 이 흔드는 게 느껴지는 이 바탕화면에 집중하고, 그 바탕화면에 집중하고, 그 다음에 그 바탕화면에서 자기가 미소를 떠올리는 거. 이거를 하면은 마음이 차분해지고, 어쨌든 그 진공 상태의 우주를 느끼는 거죠. 진공 상태를 갖다 분명히 느끼고, 그 상태에서 사이파로 하면은 이 사이파워가 확실히 굉장히 잘 되고 잘 된다는 거. 그 다음에 그거 하나고, 두 번째가 제가 놓쳤던 부분이, 감사 상태 선생님 얘기했는데, 그동안 감사 상태에서는 별로 안 했던 것 같아요. 정말 제가 원하고 하는 게 있으면 이거를 나는 죽었다 깨어나도 한다. 이거 하고 분명한 이미지 이것만 하고 했는데, 어제 그 집중호사를 하러 갈 때는 제가 사이퍼 책을 정독한 덕분에 이 감사한 상태죠. 그러니까 송자 선생님한테 이거 우주 사이퍼를 알려준 송자 선생님한테 감사하고, 그 다음에 나로 인해서 여기서 나로 인해서 이 손을 들어주는 이 우주에 대해서 감사하고, 그 다음에 이런 뭐 우리 센터에 있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이런 그 인디언 기도에도 보면은 이 감사 상태를 굉장히 강조를 해요. 그 인디언 기도할 때 이렇게 인디언 기도할 때 돌을 갖다 이렇게 쭉 놔요. 그리고 나서 눈을 감고 그 돌 주위를 걸어요. 돌 주위를 걷는데, 그 눈을 감고 돌 주위를 걷는데, 그때 이 돌을 발로 건드리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건 일종의 터부예요, 터부. 그러니까 이 돌을 안 건드리면 된다라는 게 딱 되면 뭐냐면 믿음이 생기죠. 내가 돌을 안 건드렸기 때문에 이 사이파워는 분명히 된다라는 그 믿음을 주기 위한 어떤 일종의 장치 같은 거예요. 실질적인 사이파워는 사실은 없는데, 어쨌든 그 인디언 기도에 보면은 그게 나와요. 그 다음에 이 기도할 때 항상 그 감사를 해요. 바람에 감사하고, 뭐에 대해서 감사하고, 뭐에 대해서 감사하고, 이런 것들에 대한 그 감사를 유지하고, 그 다음에 그 사람들이 하는 사이파워하고 우리가 하는 사이파워가 다른 점이 뭐냐면, 우리는 굉장히 이성적이에요. 분명한 이미지, 확고한 결의. 근데 그쪽은 감각을 많이 활용해요. 그 비가 내렸을 때 그 비내음 있죠, 비내음. 비가 내렸을 때 그 약간 비릿한 내음, 나는 비내음. 그 다음에 내가 비를 맞았을 때 그 온몸이 축축하게 젖는 거. 그 다음에 내가 맨발로 땅을 밟고 걸어가니까 그 비가 왔을 때 그 발에 닿는 촉감. 이런 것들, 감각을 통해서 그쪽은 사이퍼를 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차이점이 있고, 이 얘기를 내가 어떻게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다가, 어쨌든 그런 그 인디언 기도하고 좀 차이점이 이제 그런 게 있다라는 거.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뭘 하려고 했다가. 어쨌든 뭐 이렇게까지 해서 뭐 두서없이 제가 이렇게 사이퍼에 대해서 경험담 얘기했습니다. 예,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